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올해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24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7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496명, 해외 유입은 28명입니다.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하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시에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우한솔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524명 나왔고요. 이 가운데 국내 발생 환자가 496명, 해외 유입 환자가 28명입니다. 4일째 500명대 신규 환자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은 검사 수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 의심 신고 검사 수가 어제 하루 새 5만 3,047건 진행이 됐고 네.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는 3만 4,578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은 8만 7천여 건 정도 그 검사가 진행이 된 건데요. 그게 이제 어제와 비교를 해보면 7천여 건 정도 적은 수치이기는 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은 경기가 1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네. 서울 131명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부산 40명, 광주 30명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를 보면은 내국인이 19명이고요. 외국인은 9명 확인이 됐고 저희가 이제 매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6명 늘어서 380명 확인이 됐고 네. 사망자도 10명 발생한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잠복된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서울시 브리핑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통제관이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박유미입니다. 1월 14일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2명이 추가 발생하여 현재 사망자는 총 252명입니다. 사망자는 70대 1명, 80대 1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입원 치료 중 사망 1명, 사후 확진 1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확진자 중 사망자는 252명으로 사망률은 1.1%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1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34명이 늘어서 총 22,056명입니다. 1월 13일 기준 총 검사 건수는 24,884건이며 1월 12일 총 검사 건수 26,558건 대비 당일 확진자 수 134명으로 양성률은 0.5%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56개소를 운영하여 현재 총 52만 3,936건을 검사하였고 양성은 총 1,636건이며 1월 13일 확진자는 1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134명은 집단 감염 5명, 병원 및 요양시설 6명, 확진자 접촉 84명, 감염 경로 조사 중 36명, 해외 유입 3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강북구 소재 아동 관련 시설 2명, 성동구 소재 거주시설 및 요양시설 관련 1명, 서대문구 소재 종교시설 1명, 강동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1명 등입니다. 1월 13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58.5%이고 서울시는 57.1%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208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153개로 입원 가능 병상은 55개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38개소 총 5,657병상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1,225개로 가동률은 21.7%이며 즉시 가용 가능한 병상은 3,643개입니다. 다음은 강동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강동구 소재 요양병원 환자 1명과 보호자 1명이 6일 최초 확진 후 10일까지 10명, 13일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13일 확진자는 보호자 1명이며 추적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1,529명에 대해 검사하였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1명, 음성 1,518명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병원은 휴게실에서 간병인과 보호자의 동선이 겹치며 정수기를 공동 사용하고 요양병원 환자 특성상 보호자나 간병인과 접촉이 많아 감염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로부터 보호자와 환자에게 전파되고 추가 확진자에서 간병인으로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조사 중입니다. 요양병원은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 검사를 이행해 주시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 퇴근 후 사적 모임 금지, 방역 관리자 지정을 통한 감염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서대문구 소재 교회 기도처 교인 한 분이 5일 최초 확진 후 10일까지 13명, 13일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5명입니다. 이 중 서울 확진자는 14명입니다. 13일 확진자는 교인의 가족 1명이었습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52명에 대해 검사하였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4명, 음성 33명,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입구에 출입자 명부와 손소독제, 체온계를 비치하고 출입자 체온 측정, 주기적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였으나 지하층에 위치하고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난방기를 가동하며 일부 관계자들이 영상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 함께 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에서 시설의 교인 및 가족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어 전파 경로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모든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환기 및 표면 소독, 모임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진단검사 현황 및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중대본으로부터 받은 열방센터 방문자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방문자 383명에 대해 15일까지 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는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하고 검사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13일 기준 대상자 383명 중 195명이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2일 기준 양성자 9명 중에서 2명이 심층 역학조사에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외되었습니다. 미검사자 168명이 지금 현재 있으며 이 중 31명은 검사가 예정되어 있고 45명은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착신 불가, 결변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인원은 92명입니다. 서울시는 미검사자에 대한 조속한 검사 진행을 위하여 자치구와 경찰과 협조하여 미검사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독려하고 부재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진단 검사 미이행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방센터를 방문하신 서울 시민 모두는 15일까지 신속하게 가까운 보건소 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셔서 서울시 신규 확진자 발생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간 전파를 통해 직장 등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많아 가까운 사람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17일까지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한 집에 한 사람만큼은 17일까지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전파력이 큰 시설 종사자들은 선제 검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는 일상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백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종수 서울시 방역국통제관이 고위험 집단 선제검사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국통제관 김종수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16일부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배 등 유통물류업, 콜센터, 요양병원 등 감염 파급력이 큰 집단과 대중교통, 영유아 긴급 돌봄 등 필수업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1월 13일 기준으로 검사 대상 총 42만 2,363명 중 91%에 해당하는 38만 2,802명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요양시설, 택시, 지하철, 보육시설 등에서 총 147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집단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선제검사를 통한 확진자 발생 시에는 사업장 일시 폐쇄 및 소독 등 방역 조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등 시민 접점에 있는 대중교통 종사자 확진 시에는 확진 환자가 운행한 차량 내 바이러스 환경 검체를 실시하여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대중교통 내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통물류업 종사자 중 확진자 발생 시에는 확진자 접촉 물건을 전량 폐기 조치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및 산후조리원 등 집단 시설에서도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신속히 분류하여서 비확진자는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지하철 등에서 첫 검사 시 음성이었으나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서 선제검사가 완료된 집단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샘플링 재검사를 추진하여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시민 접점에 있는 택시, 지하철 등은 더욱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시 우한솔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도 이제 완만한 감소세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고요. 또 선별검사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서 브리핑 직전에 얘기를 하다가 못했습니다만 그 잠복된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한 지 한 달이 됐잖아요. 네. 보니까 한 3,300여 명 확진자를 확인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 방역 당국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조용한 전파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임시 선별 검사소를 그러니까 익명으로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검사소이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어제 한 달간 통계를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일단은 111만 5,400여 건의 검사가 진행이 됐고 이 가운데 3,301명의 환자가 확인된 건데요. 이걸 이제 저희가 더해 보니까는 12월 14일부터 1월 13일까지 국내 발생 신규 환자가 2만 6,585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면 이 가운데 한 10% 수준의 환자가 이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조용한 전파자들을 좀 빠르게 찾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군요. 있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양상들이 이제 가족과 지인 접촉 후에 직장으로 전파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전파자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임시 선별 검사소의 운영을 연장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는 17일까지 이제 네. 운영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연장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서울시는 현재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3주 동안 추가 연장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 7일까지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현재는 25개 자치구 56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간 이제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담당자들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많은 피로도가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장소 등은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각 자치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장소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대본 그 회의에서 오전에 있었는데 이 총리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돼서 좀 조사가 필요하다, 실태 파악을 지시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19 후유증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외에서 이제 여러 연구진이 좀 조사를 해서 일부 이렇게 밝혀온 바들이 있는데요. 아직 우리 현재 방역 당국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제 발표를 한 바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그렇군요. 이제 경북대 연구팀이라든지 이런 연구팀의 연구 자료를 인용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은 있었는데요. 대개 이제 중환자들에게서 그런 이제 피로감이나 근육통, 또 탈모나 폐질환 등이 일부 이제 확인되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해외의 연구 내용을 보니까는요. 중국 베이징 중일 우호병원 연구진이 이제 우한에서 이 코로나 완치자들 확진된 뒤에 이제 완치가 된 분들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완치된 이후에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네. 여전히 이제 증상이 일부 확인이 됐다라고 아, 얘기를 그렇군요.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치된 직후에뿐 아니라 6개월이라는 이제 긴 시간 시간이 후에도. 네. 지났는데도 일부 이제 나타난 후유증들을 보면 피로감, 수면 장애, 또 신부전증 등이 이제 일부 확인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역 당국도 이런 이제 완치자분들, 특히 또 이 완치자분들도 다 이제 같으신 분들은 아닐 겁니다. 이제 중환자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 또는 경증, 무증상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연령대로 60대 이상 환자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젊은 층의 환자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최근 연구 자료처럼 완치된 이후에 한두 달 가까운 단기간 또는 네. 또 장기간 이렇게 이제 여러 구분을 지어서 이 완치자들의 후유증에 대한 그 연구를 지금 조사를 해서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지역을 연결해서 상황을 또 짚어보겠습니다만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집단 감염 중에서도 이 열방센터 관련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60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방역 당국에서 이 BTJ 열방센터 관련 환자가 13일 0시 기준으로 누적 66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거든요. 현재 이제 열방센터에서 명단 등록된 인원을 이제 제출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연락을 해서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좀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명단 등록자가 2,996명이라고 하고요. 네. 이 가운데 175명이 현재 이제 확진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방역 당국이 이 센터를 방문했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노출이 되셨을 거로 추정하는 인원을 3,000명 이상으로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렇죠. 빨리 이제 검사를 받을 것을 좀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어제 상주시장이 우리 KBS 뉴스를 통해서 이제 밝힌 바와 같이 이제 지자체나 이런 방역 당국에서 이분들께 연락을 취해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전원은 아니겠지만 일부가 이제
방역 당국의 협조를 좀 부정하거나 비협조적이다. 네. 비협조적이거나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총리도 모두 발언 회의에서 좀 협조할 것을 요청을 다시 한 거고요. 근데 이분들이 일단 진단 검사를 1,300여 명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중에 175명이 확진된 거라서 단순히 이제 양성 판정 비율을 따져보면 한 13% 정도 되는 꽤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500명대 확진자가 계속 완만하게 나타나고 네. 있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누차 얘기했듯이 언제든지 이제 집단 발생이 한 곳에서 발생하면 크게 확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진단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역 상황 알아봅니다. 경기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전해드린 것처럼 열방센터 관련 도내 누적 확진자가 200명으로 늘은 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보도에 김미랑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은 171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1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국내 감염은 162명, 해외 유입 9명입니다. 양주 육가공업체와 관련해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88명으로 늘었습니다. 안양 한림대 성심병원 관련 확진자는 5명 늘어 모두 21명이 됐습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해 2명이 더 감염돼 경기 지역 누적 확진자는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질병청을 통해 확보한 명단을 기준으로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경기도 거주자 가운데 300여 명이 여전히 검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일까지였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매주 2차례로 확대해 시설 종사자들이 3, 4일 간격으로 전수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367명이 됐습니다. 도내 치료병상은 1,042개 가운데 776개가 사용 중이며 중증 전담병상은 90개 가운데 32개가 남아 있습니다. 인천은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24명, 해외 유입 1명 등 신규 확진자가 25명 늘었다고 질병관리청은 집계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중형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직원과 환자 등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광주광역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정대 기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다고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광주 서구 한 중형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등 10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병원 내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나온 건데요. 추가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는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은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중앙병원인데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명이 지난 11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간호조무사의 밀접 접촉자 48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했는데요. 현재까지 환자 7명, 직원 4명, 가족 1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중에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진단 평가를 진행해 동일 집단 격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광주에서는 효정요양병원 연관 확진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접촉자 1명도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7분에 충남 태안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충남 태안군 서경열 비도에서 북북서쪽으로 30km 떨어진 해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규모가 비교적 작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의회 난입사태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임 중 하원에서 2차례 탄핵당한 최초의 사례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는 추가 폭동 우려에 따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하원에서 2차례 탄핵당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232명 찬성, 197명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겁니다. Resolu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미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탄핵에 찬성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10명이 동참했습니다. 폭력 시위대가 미국 연방의사당을 점거한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하원의 탄핵안 처리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예견돼 왔습니다. 반면 상원에서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논의 진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원의 탄핵안 처리 이후 추가 폭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취임을 앞둔 수도 워싱턴 DC는 주요 도로에 대한 전면 통제가 확대됐습니다. 주 방위군을 비롯해 뉴욕 등에서도 파견 병력이 속속 도착하면서 경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당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주별로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첩보를 여러 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폭력과 법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미국인은 침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지원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대출금리와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이 늘고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선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도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2차 지원 대출 금리와 보증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5년 대출 기간 중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낮아집니다. 현재 최고 연 3.9%인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은행연합회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등 시중 6개 은행이 최고 금리를 연 2.9%로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지원에서 3천만 원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다른 지원 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최대 1,0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대상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200만 원을 지급받는 집합 제한업종의 소상공인입니다. 식당, 카페, 임의용업, PC방, 오락실, 스터디카페,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18일부터 시중 12개 은행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 기본 서류 외에 3차 재난지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예 문을 닫은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별도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특활비 수수 관련해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